안녕하세요. 준의 숲속 도서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영화의 제목은 유전이고 장르는 공포입니다. 먼저 지극히 개인적인 점수부터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8점이고 네이버 관람객 기준은 7.9점입니다. 짧은 평을 먼저 하자면 중후반부터 점점 조여오는 심리적 공포와 그 기괴함의 연출은 영화 초반부의 지루함을 싹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연출은 오컬트와 정신병의 그 사이에서 마치 외나무 다리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나 영화를 보기 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아니던 그 초반부의 지루함은 많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이게 재밌고 무섭다고? 라고 생각할 여지를 만들게 될 듯 했고, 또한 엔딩의 허무함과 난해함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포 영화에 깜짝깜짝 관람자들을 놀래키는 영화는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고 음산하고 또 불안한 분위기로 어느 정도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되는 공포물이 아닌 예측이 불가능한 신선한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재미를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 꼭 관람하시길 추천드리며, 영화 모든 배우들의 상황에 따른 심리적 연기력 또한 굉장하여 영화에 몰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영화를 살펴보기 전에 제 리뷰에는 많은 스포일러와 결말 및 복선 내용들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혹여나 원치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은 마치 누군가가 엄마의 역할로 나오는 애니의 집을 관찰하는 듯한 연출로 시작됩니다. 아들 역할의 피터의 방은까지 주민을 해주며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어떤 무언가가 출연하는 주인공들의 모든 집안의 행동들을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주인공의 가족들은 애니 어머니 엘렌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장례식은 어딘가 기묘하게 진행됩니다. 원래 서양의 장례식 문화는 고인에 대한 추억을 서로 공유하며 웃고 울기를 반복하고 추억하며 떠나보내는데, 애니의 헌사 내용은 자신의 어머니의 장례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일관합니다. 언제나 비밀이 많았고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찰리는 장례식 내내 하는 틱 디스오더라는 틱 장애 같은 습관된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그림을 그립니다. 심지어 장례식인 장소에서 하객으로 온 어떤 남자는 헌사 중인 애니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애니를 바라봅니다. 애니는 어머니의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유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내용은 우리의 희생은 더 큰 보상으로 올 것이다 라는 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서를 읽고 방을 나서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형체를 보기도 하며 자신의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걸 느끼고, 남편인 스티브에게 영화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단체로 진행되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장면은 찰리로 넘어가 학교에서 비둘기 머리를 잘라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점점 더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찰리는 집에서 이상한 빛을 따라가 보니 애니의 어머니인 엘렌의 불타는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찰리는 틱장애뿐만이 아니라 땅콩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알러지 때문에 중간에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화의 흐름은 점점 더 고조되게 됩니다. 애니는 아들 피터에게 찰리를 데리고 파티장에 가라고 하고 피터는 파티장에서 찰리를 혼자 내버려 둔 채 친구들과 마리화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찰리는 땅콩이 들어간 케이크를 먹게 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터는 황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찰리는 숨이 막혀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미는 순간 마침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슴을 피하려 핸들을 급하게 꺾어버리는 바람에 찰리는 전봇대에 머리가 잘려 죽게 됩니다. 찰리가 죽자 애니 가족 입장에선 두 번째 장례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어머니인 엘렌의 장례식에선 냉소적인 태도를 일관했던 애니가 찰리의 죽음에 상실감에 고통에 절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애니는 찰리의 죽음 이후에 단체 치료 모임에서 만난 조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조앤은 마치 애니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듯 해결 방법을 안다며 자신과 심령을 부르는 의식을 해보자는 권유를 하게 되고 직접 해봤더니 아들과 만났다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실감에 따른 고통으로 애니는 무언가 이끌리듯 조앤의 집으로 찾아가 의식을 진행하게 되고 령의 존재를 느끼게 되어 집으로 돌아와 찰리의 령을 부르는 의식을 진행하게 되고 성공하여 빙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강력의식 이후에 피터는 점점 찰리가 보았던 이상한 빛을 보는 수가 빈번해지며 초자연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겪게 됩니다. 이후 애니는 모든 것의 시작이 강령의식 이후라는 것을 짐작하며 이 초자연적 현상에서 피터를 지키기 위해 강력의식에 사용되었던 찰리의 스케치북을 태우려고 하자 자신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는 남편인 스티브에게 피터를 지키기 위해선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듯 스케치북을 태워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남편인 스티브의 몸이 불타게 되며 죽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상한 빛이 애니 주변을 감싸며 무언가 홀린 듯 애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피터는 자다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깨서 일어나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자신의 아빠인 스티브가 불에 타 죽은 것을 보자마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애니는 피터를 기이한 모습으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한 문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봤었던 미소 짓던 남자가 벌거벗은 채 피터를 보며 또다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 애니는 피터를 마치 죽일 듯 쫓아오게 되고 피터는 다락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락방에는 피터의 눈 파진 사진이 놓여져 있고 어떠한 의식을 행해야 하는 듯 보이는 문양과 촛불 그리고 벌거벗은 다른 사람들까지 웃으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락방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애니가 얇은 톱실에 자신의 목을 매단 채 마구 절단내며 피터를 내려다봅니다. 그리하여 피터가 결국 파이몬이라는 악마에게
빙이 되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잘 보셨나요? 애니의 어머니였던 엘렌은 악마 파이몬을 소환하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를 매개체로 의식을 진행했지만 자살로 의식이 막히게 되자 자신의 딸인 애니의 아들인 피터에게 미처 못 마친 소환 의식을 진행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니가 엘렌의 이상한 태도와 행동들로 인해 자신의 아들인 피터의 혹여나 해가 되진 않을까 엘렌과 멀리 떨어지게 하며 지키자 엘렌은 어쩔 수 없이 찰리에게 악마 파이몬을 빙의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을 자르는 것은 악마 파이몬이 빙의되기 위한 의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찰리는 비둘기의 목을 잘랐고 찰리 역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 역시 목이 잘린 후에 파이몬이 피터에게 빙의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마 파이몬은 남성을 숙주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악마 파이몬은 자신이 원하던 남성의 몸을 숙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잘 짜여진 연출과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연기자들의 연기력은 가히 엄청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을 표현들도 아주 고급진 표현력으로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농후함은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 마냥 보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철저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볼까 말까, 재미는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관람하시길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준의 숲속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